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나는 식당 앞에 서서 손에 땀이 된 영수증을 아직도 쥐고 있었다. 내가 들고 있던 우산은 빗방울은 낮아졌지만 친구가 던진 한마디의 차다움은 막지 못했다. 요즘 잘 나다잖아. 오늘은 내가 싸.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가벼운 농담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떨어진 무언가는 초여름 빗방울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나는 웃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끄덕임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거의 2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곰팡이 냄새 나는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고 지갑에 남은 마지막 라면 하나를 나눠 먹기도 했다. 내가 성공했을 때 그를 처음으로 고급 일식당에 초대했던 사람은 나였다. 그가 실직했을 땐 아무 말 없이 돈을 보낸 것도 나였다. 나는 항상 생각했다. 친구를 돕는 건 기쁨이지. 밥 한 끼쯤 내가 내면 어때? 근데 어쩌면 그 한 끼가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고마워가 사라지고 가난하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말은 처음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함께였다. 아무도 나서서 말하진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동작 하나하나다. 내 안의 믿음을 하나씩 벗겨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노트를 꺼냈다. 말은 못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적는 노트야. 나는 이렇게 썼다. 선의로 시작된 관계일수록 이용당하기 쉽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다. 계산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조용했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는지. 벌써 계산했어요. 아, 나도 내려 했는데 다시 내. 지갑은 절대 꺼내지 않으면서 말은 꼭 일이 있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식당 문을 나설 때마다 나는 그들과 한 걸음씩 더 멀어졌다. 도시에 불이 켜졌다. 번화한 거리 한복판, 따뜻한 분위기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나는 점심접함이라고 부르던 후배 초안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부터 나는 밥을 사고 조언을 해주고 진심으로 챙겨왔다. 오늘은 몇 달 만에 재회였다. 분위기는 좋았다. 와인은 가득 따라졌고 음식도 훌륭했다. 우리는 일, 가족,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러다 계산할 시간이 왔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다. 항상 그랬듯이,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영수증이 인쇄되자마자 초안이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상 계산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사려고 했는데.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익숙한 웃음. 아무렇지 않은 눈빛. 마치 모든 게 그냥 귀여운 우연인 양. 그런데 이것만큼은 나도 웃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넌 어땠을 것 같니? 초안은 잠깐 멈칫하더니 매너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도 일어났겠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조용히 문 하나가 닫혔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친구에게 이 얘기를 꺼냈다. 그도 초안과 몇 번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 아직 몰랐냐? 걔 별명이 계산 직전 등장남이야. 나는 놀라 물었다. 무슨 말이야? 걔 원래 그래? 누구랑 먹든 계산할 타이밍 딱 맞춰 슬쩍 다가와.
마치 자기도 내려고 했다는 듯 행동하거든. 근데 실제로 낸 적은 없지. 나는 말이 없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재생됐다. 같은 장면, 같은 대사, 같은 미소. 그리고 한 번도 지갑을 꺼내지 않았던 한 사람.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쉽게 베풀었던 걸까? 아니면 주는 데 익숙해진 내가 받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걸까? 사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그들의 눈치와 스킬은 상대방의 호의를 은근히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달했을 뿐. 정중하고 달콤하고 조묘하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다. 식사 자리에서 내가 먼저 지갑을 꺼내지 않기로 했다. 먼저 일어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내가 착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 정말 먼저 움직임 이도 있었지만 그저 어색하게 웃는 사람도 있었고 눈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수완도 그중 하나였다. 고급한 식당의 저녁 만찬. 따뜻한 노란 조명이 테이블 위로 부드럽게 퍼지고 반 투아그라, 북한구이 고기, 신선한 사시미가 정갈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선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오랜 친구 중 하나인 놈이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냉면 하나 주세요. 제일 저렴한 걸로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다. 요즘은 절약해야죠. 달잖아요. 아껴 써야 할 때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조용히 그를 따라갔다. 식사 내내 롱은 자신의 냉면 그릇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계속 다른 음식으로 젓가락을 옮겼다. 비싼 고기를 자르고 사시미를 짓고 소스를 뿌리고 심지어 해물탕을 떠서 자기 앞에 한 그릇 더 챙겼다. 모두가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항상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으니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만 먹어볼게. 이거 마지막 남은 거 내가 먹어도 돼? 다 먹었지? 그 순간 문득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 중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지만 늘 가장 좋은 걸 조용히 가져가는 이들이 있다. 식사가 끝난 후 무리 중 한 명이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롱은 항상 저렇게 해. 가장 싼 걸 시켜서 계산은 따로 하겠다고 하잖아. 나는 놀라 물었다. 진짜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냉면만 시켰으니까 내 몸만 낼게요라고 꼭 말하지. 근데 너도 봤잖아. 젓가락은 냉면만 향하지 않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야 할지 서운해야 할지 몰랐다. 이용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내가 그걸 몰랐다는 소개가 교차했다. 옛 어른들은 말했다. 밥상은 배만 채우는 자리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가장 싼 메뉴를 고르고도 남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가져가는 사람. 그는 정말 가난한 걸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걸까? 밥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이다. 그리고 작은 그릇을 주문하고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자신의 신뢰를 조용히 깎아먹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식사 자리에서 경계를 만들었다. 내가 인색해졌다는 게 아니다. 다만 내 호의가 누군가의 전리품이 되는 건 막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지, 누가 마지막 조각을 짓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는지, 누가 지거 먹어봤어?
라고 먼저 물어보는지, 그리고 누가 항상 기다리기만 하는지. 그날 밤, 우리는 조그마한 고깃집에 앉아 있었다. 노란 조명이 기름 자국이 번진 테이블 위로 흐르고 있었다. 더 이상 시끄럽지도 화려한 파티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만에 모인 몇 명의 형제 같은 친구들. 서로 봤다 1년 만에야 얼굴을 마주한 자리였다. 나는 둠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롤모델이라 부르며 한참 따랐던 동생이었다. 실패할 때마다 찾아와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털어놓았던 사람. 나는 한 번도 계산한 적 없었다. 언제나 마음으로 생각했다. 위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날 밤의 식사는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직원의 계산서를 가져왔을까? 나는 일부러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번엔 보고 싶었다. 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스르륵 내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형 먼저 계산하세요. 나중에 이체할게요.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혹시라도 진심이 있나 싶어.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결국 나는 천천히 일어나 지갑을 꺼내 계산했다. 그러자 그가 바로 입을 열었다. 벌써 계산하셨어요. 아, 오늘은 내가 사려고 했는데 참이 너무 빠르셨어요. 나는 웃기만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지난 3번의 식사에서도 그 전 7번의 자리에서도 항상 그 말이었다. 참이 너무 빨랐어요. 과연 정말 빠른 걸까? 아니면 그는 늘 누군가가 먼저 계산해주기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을 뿐일까? 그리고 자신은 나중에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때 깨달았다. 좋은 마음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세상엔 평생 하려고 했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마라. 하려고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건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말뿐인 선의는 결국 회피를 감추는 고상한 핑계에 불과하다. 밥 한 끼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진 않지만 그 자리에서의 태도는 관계를 영원히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종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몇 끼에 밥값이 아쉬워서가 아니었다. 내가 진심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인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게 가슴 아팠을 뿐이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음은 있었는데 실에는 없던 사람 하나를 잃는 건 잃는 게 아니라 짐을 덜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은 3월 초의 어느 저녁이었다. 바람은 차지만 쌀쌀하진 않았고 도시는 노란 가로등 불빛으로 따뜻하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쩌는다오 거리 모퉁이의 작은 식당을 골랐다. 오래전 나와 호안이 함께 갔던 곳. 그때 우리는 25살. 주머니는 얇았지만 폰만은 누구보다 두꺼웠던 시절이었다. 호안은 말이 유쾌하고 배려심 깊으며 마주 앉아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기에 나는 그저 옛 추억을 나누고 싶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깎여 전골 2그릇에 맥주 몇 캔이면 충분했다. 계산할 때 익숙한 습관처럼 내가 먼저 영수증에 손을 뻗었지만 이거는 내가 먼저 말했다. 이거는 내가 냈네? 지난번엔 내가 냈잖아. 호아는 약간 담아난 듯 웃으며 말했다. 큰일이냐. 현금 안 가져왔고 카드는 차에 두고 왔어. 다음에 꼭 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의심도 없었다. 호암은 오래된 친구였고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표 다음 결표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호암은 연락도 없었고 그날 이치해줄게라는 말도 없었다. 내가 그날 사진을 SNS에 올렸을 때조차 그는 댓글로 이렇게만 남겼다. 그날 진짜 즐거웠다. 조만간 또 보자. 또 나는 화가 난 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몇 주 후 나는 공통 친구인 춤을 우연히 만났다.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호암 요즘 엄청 바쁜가 봐. 그날 얘기도 없고 그러자 춤이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다. 너 몰랐군. 호암 원래 그래? 누구랑 먹든 항상 돈 안 가져왔어라고 해. 계산할 때는 다음에 낼게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은 상대방이 미안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만드는 수단일 뿐이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익힌 게 아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익숙한 시나리오 속에 있었던 거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말이 있었다. 금전의 빚은 돈으로 갚고 정의의 빚은 마음으로 갚는다. 하지만 마음의 빚은 오직 진심으로만 갚을 수 있다. 돈을 못 갚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심을 갚지 않는 사람은 더 두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사 한 끼가 아니라 우정에 대한 믿음까지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날 식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호암에게 다시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돈 때문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안다. 누군가의 색취하는 습관을 내가 계속 값을 치를 이유는 없다는 것을.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습관이자 인격이다. 그리고 그런 인격은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는다. 나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일과 책임을 내려놓고 그저 편하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자리. 하지만 그날 저녁 삼구에 있는 작은 한식 고깃집에서 나는 깨달았다. 어떤 식사는 하루의 피로보다 더 깊은 피곤함을 남기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5명이었고 고기 세트 하나, 해물전골, 음료, 반찬 몇 가지를 시켰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절대 저렴한 자리도 아니었다. 다들 맛있게 먹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리고 계산할 시간이 왔다.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다. 총액은 250만 동. 누군가가 바로 핸드폰으로 나누기를 했다. 1인당 50만 동. 모두가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타이가 조용히 5만 동짜리 한 장을 꺼냈다. 나 오늘은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좀 도와줘. 날은 가벼웠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타이는 항상 늦게 온다. 항상 열심히 먹는다. 그리고 항상 계산할 땐 킹지를 댄다. 월급 아직 안 들어왔어. 지갑은 차에 두고 간다. 주차비 정도밖에 안 가져왔어. 항상 그랬다. 그리고 우리도 항상 묵묵히 받아들였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싸움이 될까봐. 밥 한 끼쯤 뭐 어때? 라고 스스로를 닫는다. 하지만 그 한 끼는 몇 번이면 충분한 거다. 옛 어른들은 말했다. 자비는 소중하지만 매번 밥값 함정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 정말 그렇다. 그들은 직접 달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이 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더 가져가고 당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떠넘긴다. 거절하기엔 너무 사소해서 더 무겁게 남는 부채다. 그건 친구가 아니다. 그건 감정 조정의 아주 미묘한 형태일 뿐이다. 그날 이후 우리 단체 책임반은 여전히 돌아갔다. 여전히 밥 한 끼 하자는 말도 있었고 누군가 모임을 잡으려 애쓰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리의 이름이 언급되면 모두가 조용해졌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피로감이 종이 위 잉크처럼 번지고 있었다. 어느 날 늘 조용하고 불만 한 번 없던 친구 한 명이 조용히 채팅방을 나갔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알았다. 왜냐하면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졸업 10주년 기념 동참회. 식단은 우리 반을 위해 넓은 룸을 따로 준비해줬다. 긴 테이블 위에는 흰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갈비구이, 또면호, 월남쌈, 볶음밥, 그리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쌀과자 구이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모두 밝게 웃었고 첫사랑 이야기, 11학년 수학시험 얘기 같은 추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남이 있었다. 조용하고 착했던 친구, 고등학교 시절 문화 성적이 늘 가장 좋았던 그 아이. 시간이 흘러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정중하고 말수가 적었고 늘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위해 누군가가 일젠 금액을 정리하던 순간 남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 좀 불공평한 것 같다. 사실 거의 안 먹었거든.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듯 공기는 뚝 하고 끊겼다. 한 여자 동찬이 인상을 찌푸렸고 다른 친구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다 똑같이 먹었잖아. 하지만 남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냥 샐러드 몇 입이란 흰밥만 먹었어. 고기나 전골 같은 건 아예 안 먹었고. 그리고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다. 순간 나도 기억이 났다. 맞다. 남은 메뉴판에서 흰밥만 따로 시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테이블 곳곳에서 고기 한 점, 스프링롤 하나, 전골에서 새우 2마리를 집어갔다.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단 먹었다는 말은 분명 아니었다. 더 중요한 건 그는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먹기 전에도 먹는 중에도 말하지 않았다. 계산서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그제야 곤평하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다. 적게 먹었다고 빚이 없는 게 아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함은 누가 더 많이 먹었느냐가 아니라 준비된 자리에서 함께 누린 것에 대한 자발적 기여에 있다. 난 많이 안 먹었어. 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다. 젓가락이 테이블 절반을 돌아간 지가 아니라 그날 이후 모임 지체 측은 아무 말 없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모임 초대 메시지 아래엔 이런 문구가 추가되었다. 모든 비용은 인원수로 나눕니다. 따로 드실 분은 미리 말씀해주세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남은 이후 모임에도 가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항상 먼저 와서 혼자 식사하고 음식이 메인으로 나오기 전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그날은 친구 중 한 명이 유학을 떠나기 전 작별 타지를 점한 저녁 모임이었다. 우리는 좌석 지정식 뒤태 레스토랑을 선택했다. 1인당 메뉴를 고르다. 소스바와 디저트 코너는 공유하는 구조였다. 총 8명이었고 각자 35만 동짜리 디테 코스를 주문했다. 그런다. 늘 조용하고 섬세한 이미지의 옥이 말했다. 나 많이 안 먹으니까 그냥 샐러드랑 생수만 따로 주문할게. 매건 따로 계산해줘.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 날며 옥은 자신이 주문한 샐러드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 대신 테이블 중앙에 놓인 고기 접시에서 고기를 집어먹고 다른 친구의 접시에 있던 새우도 두세 개, 공용과일 디저트도 자연스럽게 한 입, 두 입 먹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케를 따라주자. 그녀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난 따로 시켰지만 같이 앉았는데 한 입쯤은 괜찮지. 분위기 맞춰지는 거죠. 사실 옥은 틀린 말을 한 게 없었다. 누구에게 뭘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이었다. 뷔페 금액은 내지 않았지만 뷔페 음식은 조금씩 다양하게 즐겼다. 누구도 계산하진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모두 어딘가 불편했다. 분명히 잘못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옳다고도 하기 애매한 행동. 그건 어쩌면 현이와 양심 사이의 회색지대일지도 모른다. 옛 어른들은 말했다. 즐거움은 화목을 위한 것. 하지만 단 한 사람만 즐겁다면 그 화목은 곧 금이 가게 마련이다. 건강한 관계는 친밀감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옥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따로 계산한다고 말했을까? 그건 단지 금액만 따로라는 뜻이 아니다. 함께 누리는 것 역시 선택의 결과라는 것. 그날 이후 모임 단체방에는 여전히 사진이 올라왔다. 모두들 재밌었다며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옥이 고기를 집는 사진 속 그녀의 이름은 아무도 태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과일을 양보했던 친구가 나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돈이 아까운 건 아닌데 내가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느낌이 싫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나 역시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어느 초여름 잔잔한 빗방울이 내리던 날 시작되었다. 우리 모임은 새로 생긴 샤브샤브 가게에서 저녁 약속을 잡았다.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모이기엔 충분히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주문을 하려던 순간 늘 말수가 적었던 민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요즘 좀 힘들어서 그냥 얼굴 보이려고 나왔어. 내 몫은 안 나누면 좋겠어. 이해해줘. 잠시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두 평소처럼 주문했고 민의 몫까지 자연스럽게 나눠서 계산했다. 그날 이후로도 민은 꾸준히 모임에 참석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같이 웃고 얘기하고 단지 계산할 때만 조용히 있었다. 그 누구도 불만을 말하지 않았다. 모두 속으로 생각했다. 요즘 어렵다잖아. 괜찮아. 그러던 어느 날 나는 SNS를 보다가 린의 게시물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고급 루프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 설명은 간단했다. 토요일 오후 여유. 순간 가볍게 놀랐다. 그 후로 사진을 더 내려봤다. 반납 여행 인증샷.
감성적인 호스텔 체크인, 새로 산 무선 이어폰 언박싱까지. 나는 판단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힘들다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옛 어른들은 말했다. 한 번의 거짓은 신뢰를 조금 잃게 하고 여러 번의 거짓은 사람 자체를 잃게 만든다. 대련은 소중하다. 하지만 이용당하는 순간 그 따뜻함은 차가운 상처로 남는다. 도움은 요청할 수 있다. 한두 번이라면 누구나 손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요청이 왜곡된 진실 위에 쌓인 것이라면 동정은 곧 피로가 되고 신뢰는 결국 진열로 이어진다. 그날 이후 니니 요즘 또 좀 힘들어서 라고 말할까. 모두가 여전히 웃었지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이는 없었다. 더 이상 누구도 대신 계산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섰다. 그 관계는 크게 깨지지도 다투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조금씩 죽어갔다.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모였던 날. 그날 우리는 딱 4명이었다. 원래 8명이 앉던 테이블이 이제는 너무 넓어 보였다. 긴 의자, 따르지 않은 잔, 그리고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익숙한 농담. 오늘 제2부자인 사람이 계산하는 거지. 아무도 오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침묵의 마지막 선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누구도 화내지 않았다.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남은 건 단지 마음이 싸늘해지는 어떤 감정. 왜냐하면 전부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누구도 5만 돈을 아까워한 게 아니었다. 누구도 밥 한 끼를 계산하며 후회한 게 아니었다. 사람을 떠나게 만든 건 당연히 손해를 봐야 하는 사람처럼 여겨졌다는 그 감정. 옛 어른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 주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는다. 다만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선을 받을 때 마음이 가난해진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숨기고 감내해야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정이 아니다. 이 방향으로 흐르는 친절은 더 이상 선의가 아닌 부담일 뿐이다. 그날 이후 나는 모임을 다시 선별하기로 했다. 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함께 앉은 자리다. 가볍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누가 더 먹었는지, 누가 덜 냈는지를 따져야 하는 자리는 더 이상 앉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힘든 사람에겐 기꺼이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위해서만.